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입니다. 2015년에 이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개요 문제 살펴보죠. 아래 두 명과 같이요. A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가요. 진행 방향 신호 이런 시가 전등등과 동시에 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A와 B 교차로의 정지선 간 거리는요. 241m였었고요. A와 B 교차로 신호현시 관계를 설명과 함께 나타냈습니다. 신호현시 관계는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입니다. A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신호 이런 시가 점등됨과 동시에 출발하였고요. 즉 진행 방향에 초록불이 점등됨과 동시에 출발했다는 이야기고요. B 교차로에 진입 전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기에 녹색 등화를 보았습니다. 즉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교차로에서 진입한 후에도요. 계속된 녹색 등화였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60km/h까지 연속적으로 가속하였고요. 60km/h로 등속 주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60km/h까지는 가속했고요. 그 이후에는요. 등속 주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호현시 좀 보겠습니다. 이쪽이 A 교차로고요. 이쪽이 B 교차로의 신호현시입니다. A 교차로는 1현시하고 2현시만 있습니다. 1현시는요. 양방향에 통행할 수 있는 녹색 신호가 켜지는 것이었고요. 2현시는요.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분할 보면은요. 1현시가 70초였었고요. 황색 신호가 3초였었고요. 그리고 2현시는요. 전체 시간이 30초였었고요. 황색 신호가 3초였습니다. 전체 시간을 합치면 100초가 되겠죠. 그리고 오프셋은 30초가 나왔습니다. 오프셋 관련해서는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차로 보면은요. 현시가 4개가 있죠. 1현시는요. 이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녹색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좌회전까지 할 수 있는 현시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는요. 이 밑에서 횡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2현시는요.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 차에 좌회전 신호까지 같이 켜진 상황이죠. 즉, 이 승용차는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3현시는요. 이 위쪽의 차량이 진행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였고요. 4현시는요. 이 아래쪽 차량이 진행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 분할은요. 1현시하고 2현시는 30초가 주어졌고요. 3현시하고 4현시는 20초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은요. 100초가 되겠죠. 그리고 오프셋은 15초가 나왔습니다.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차량을 이용해서요. 정지 상태에서 60km/h까지 연속적인 가속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속도 0, 즉 정지 상태에서 30km/h까지 가속하는 데는요. 가속도가 0.3g가 되었고요. 속도 30km/h에서요. 60km/h까지 가속하는 데는요. 가속도가 0.15g가 나왔습니다. 즉 정지 상태에서요. 60km/h까지 가속하는 데는요. 30km/h까지 중간에 끊어가지고 가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정지 상태에서 30km/h까지는요. 0.3g의 가속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30km/h에서 60km/h까지는요. 0.15g의 가속도가 나타났습니다. 승용차는요. 60km/h 도달 후 충돌시까지 등속 주행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등속 운행했고요. 그리고 충돌을 하였습니다. 계산칙의 경우 관계식 및 풀이 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요. 각 질문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습니다. 즉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는 사항이죠. 0.25는요. 0.3이 되겠죠. 그리고 0.24는 0.2가 됩니다. 질문이 5가지가 나왔고요. 이 질문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입니다. 가속 테스트 값을 근거로요. 사고 승용차가 A 교차로 정지선에서 출발하여 6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하고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A 교차로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60km/h까지 가속했죠. 그리고 충돌까지는 등속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속 테스트 값이 있었죠. 속도 0에서 30km/h까지는요.
가속도가 0.3g였었고요. 속도 30km/h에서 60km/h까지는요. 가속도가 0.15g였습니다. 네,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A 교차로에서요. 3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하고 거리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30km/h에서요. 60km/h 조달까지의 시간하고 거리를 구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요. A 교차로에서 3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 그리고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정지였으니까요. 0m/s였죠. VI가 0m/s였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30km/h였습니다. km/h였으니까는요. 나누기 3.6해서 m/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요. 0.3g였습니다. 여기 g는요. 중력 가속도를 뜻하고 있죠. 중력 가속도 값은요. 9.8이었습니다. 즉 0.3 곱하기 9.8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94 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30km/h까지 소요된 시간 구하겠습니다. 여기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그래서 V는 VI 플러스 AT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VI는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T는요. A분의 VE-VI가 됩니다. VE가 30km/h였으니까요. 30 나누기 3.6 적용하고요. 그리고 VI는 0이었었고요. A는 2.94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94분의 30 나누기 3.6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8초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30km/h까지 이동한 거리를 산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보시면은요. 이제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요. 거리를 구할 거니까는요. 1공식을 제외한 2번, 3번, 4번 공식이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3번 공식 활용하겠습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거리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EA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는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D는 EA분의 VE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E가 30km/h였으니까요. 30 나누기 3.6 적용하면 되고요. VI는 0이었었고요. A가 2.94였었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94분의 3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0의 자승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11.8m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하고요. 4공식도 확인해 보죠.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시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D니까요. 이항 정리할 거 없습니다. VI가 0이고요. T는 2.8초였었고요. A는 2.94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 곱하기 2.8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94 곱하기 2.8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1.5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입니다. 즉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시간은 2.8이었었고요. VI는 0, VE는 30 나누기 3.6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2.8 곱하기 0 더하기 3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1.7m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세 개의 공식 가지고 구한 값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이유는요. 이 시간 구할 때에 뒤쪽에 있는 소수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시간과 상관없는 3공식으로 구한 값 11.8m를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km/h에서요. 6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는 사항이죠. 정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요. 30km/h였었고요. 나중 속도는 60km/h였습니다. 둘 다 나누기 3.6해서 m/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가속도는요. 0.15g였습니다. G가 중력 가속도니까요. 9.8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7 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 거리 정보가 없죠.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시간을 구할 거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T는요. A분의 VE-VI가 됩니다. VE가 60km/h였었고요. VI는 30km/h였습니다.
나누기 3.6해서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때의 가속도는요. 1.47이었었죠. 적용시키면은요. 1.47분의 60 나누기 3.6 마이너스 3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5.7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 구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게 3공식으로 구한 거였었죠. 그래서 3공식으로 구하겠습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D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D는 2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입니다. VA가 60 나누기 3.6, VI가 30 나누기 3.6, 그리고 이때 가속도 A는요. 1.47이었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1.47분의 6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3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70.9m가 나왔습니다. 이동거리 마찬가지로 2공식하고 4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60km/h 조달까지 소요된 시간하고요.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30km/h까지는요. 소요 시간이 2.8초였었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요. 11.8m였습니다. 그리고 30km/h에서 60km/h까지는요. 소요 시간이 5.7초, 이동거리가 70.9m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산출했던 값이었죠. 소요 시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은요. 정지에서 30km/h까지 소요 시간, 그리고 30에서 60km/h까지 소요 시간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T1 플러스 T2가 됩니다. T1이 2.8초였었고요. T2가 5.7초였습니다. 적용시키고 계산하면은요. 8.5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도 마찬가지죠. 이 D1하고 D2를 더해주면 되겠죠. D1이 11.8m였었고요. D2가 70.9m였습니다. 적용시키고 계산하면은요. 82.7m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 내주면 되겠죠. A교차로 정지선에서 60km/h 조달시까지 소요된 시간은요. 8.5초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요. 82.7m가 됩니다. 다음은 질문 2번입니다. 가속 테스트 값을 근거로요. 승용차가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241m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지선에서 60km/h까지 소요된 시간을 먼저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등속 운동한다고 했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교차로에서요. 60km/h까지 소요 시간이요. 8.5초였습니다. 그리고 A교차로에서요. 60km/h까지의 거리가 82.7m라고 1번 질문에서 우리가 산출했었죠. 그리고 60km/h 이후에 등속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즉 60 나누기 3.6 해서 메타파스칼로 바꿔줘야겠죠. A교차로에서 B교차로까지의 거리는요. 전체 241m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지선에서요. 60km/h까지의 소요 시간을 우리가 산출했었으니까요. 60km/h에서 B교차로 정지선까지는요. 등속 운동했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60km/h로 등속한 거리를 산출해야 되겠죠. 즉 A교차로에서 정지선까지 241m였으니까요. 241m에서 이 82.7m를 빼주면 되는 상황이겠네요. 60km/h부터 B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었죠. A교차로 정지선에서 B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 241m에서 A교차로 정지선에서 60km/h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거리인 82.7m를 빼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요. 158.3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0km/h부터 B교차로 정지선까지의 소요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등속 운동이니까는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속도 V는 60km/h였으니까는요. 나누기 3.6해서 적용하고요. 이때 거리는요. 158.3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60 나누기 3.6분의 158.3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5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교차로 정지선까지 소요된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A교차로 정지선에서요. 60km/h까지 시간이 8.5초였었고요. 그리고 60km/h로 등속한 시간이 9.5초였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5 더하기 9.5가 되고요. 계산하면은 18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주면 되겠죠. A교차로 정지선에서 B교차로 정지선까지 241m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8초라고요. 질문 3번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한 신호 관련 용어를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기준값으로부터 녹색 등화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를 초 또는 %로 나타낸 값으로 연동신호 교차로 간의 녹색 등화가 켜지기까지의 시차입니다. 결론은요, 옵셋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서요, 옵셋은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옵셋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옵셋이요, 절대 옵셋이 있고요, 그냥 옵셋이 있어요. 이 옵셋은요, 인접 신호등 간의 녹색 개시 시점의 시간이고요. 절대 옵셋은요, 기준 시점에서 각 신호등의 녹색 신호 개시 시점의 시간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접한 교차로가 있을 때요, 이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요, 진행하다 보면은요, 바로 이 다음 교차로에서요, 바로 녹색 신호를 받으면은요, 기분이 좋겠죠. 즉, 이 A 교차로하고요, 이 B 교차로, 즉 인접 교차로의 진행 방향 녹색 신호가 켜지는 시간차를요, 옵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옵셋하고 그냥 옵셋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옵셋은요, 인접 교차로의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켜지는 시간차죠. 즉 A 교차로하고 B 교차로의 신호등이 켜지는 시간차를 그냥 옵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표를 봐가지고는요, 어느 교차로에 녹색 신호가 먼저 켜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절대 옵셋으로 보면은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A 교차로와 B 교차로 이전에 다른 교차로가 하나 있다고 봤을 때요, 이 교차로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요, A 교차로는요, 30초 후에 이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켜지고요. 그리고 이 기준 시점에서 봤을 때요, B 교차로는요, 15초 후에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켜집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B 교차로의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켜진 후에요, 15초 후에, 즉 이 기준 시점에서 봤을 때 30초 후겠죠. 이때 A 교차로의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즉 A 교차로가 B 교차로보다요,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15초 늦게 켜지는 상황이죠. 다음은 질문 4입니다. A 교차로와 B 교차로의 사고 승용차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점등되는 순서와 시간차를 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 이유는 질문 3에서 다 설명드렸었죠. 녹색 등화 점등 순서와 시간차입니다. 녹색 등화 점등 순서는요, B 교차로 녹색 등화 점등 후 A 교차로 녹색 등화가 점등합니다. 그리고 녹색 등화 점등 시간차는요, B 교차로의 녹색 등화가 15초 빨리 점등하죠. 즉 A 교차로 녹색 등화가 15초 늦게 점등합니다. 그 이유는요, A 교차로의 옵셋은요 30초였었고요. 그리고 B 교차로의 옵셋은요 15초였었죠. 그래서 A 교차로는요, 기준 시점부터 30초 후에 녹색 신호가 점등되고요. B 교차로는요, 기준 시간부터 15초 후에 녹색 신호가 점등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5입니다. 질문 1에서 4 내용을 종합하여 사고 승용차가 비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할 당시 신호관계를 규명하여 승용차 운전자 진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술을 살펴봐야겠죠. A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신호, 이런 시가 점등된과 동시에, 즉 자신의 녹색 등화를 보고요, 출발하여 B 교차로에 진입 전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기에 녹색 등화를 보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도 녹색 등화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관계에서요, B 교차로 녹색 등화가 A 교차로 녹색 등화보다 15초 빨리 점등하죠. 그리고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소요 시간은 18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준 시점이 있었고요. B 교차로는요, 15초 후에 녹색 등화가 켜졌고요. 그리고 A 교차로는요, 30초 후에 녹색 등화가 켜집니다. 근데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소요 시간이 18초라고 했습니다. 옵셋으로 볼 때요, B 교차로의 승용차가 진행 방향 녹색 신호가 켜진 후 15초 후에 A 교차로의 승용차 신호가 켜집니다. 그리고 B 교차로의 승용차 진행 방향 녹색 신호 시간은요, 27초였었고요. A 교차로의 녹색 신호가 켜진 후 12초 후에요, 황색 신호도 전환됩니다. 그리고 15초 후에는요, 적색 신호도 전환되겠죠. 사고 차량이 A 교차로 정지선에서요, B 교차로 정지선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18초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이 B 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할 때는요, B 교차로 신호는요, 이연시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진행 방향 적색 신호 등화 3초 후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주면 되겠죠.
사고 승용 차량이 A교차로 정지선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B교차로 정지선에 도착하였을 때는요. 진행 방향 적색 신호가 켜진 지 3초 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진술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결론 내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